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을 보면요. 2025년에 원래 반짝하고 좀 나옵니다. 좀 나오지만 서울은 급격하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지 않았어? 부동산 시장 끝난 다음에 그런데도 봄이 오고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이제 느낌이 스물스물 나와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조금씩 이제 내리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담대 대출 금리도 조금 더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25년에 공급이 좀 되고 그 이후에는 공급이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아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아볼 수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2025년에 서울에는 물량이 좀 나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전방위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이 악소리가 났을 때 조정이 되었을 때 2022년 겨울부터 서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 조정받을 때 투자를 좀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재개발 호재가 있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 특히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런 곳을 해두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은요, 공급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공급 많이 부족해지고요. 급격하게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2025년에 공급이 좀 되는 상황이었고요. 내년 가면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세대수 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수, 가구수입니다. 가구수. 서울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구수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만 가구 이상이 주택 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이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서울의 상황입니다. 서울은 여차하면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못 살면 경기권으로 가면 되잖아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경기권에 또 많이 지어지면 서울 아파트 조정받지 않겠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살던 분들이 경기도로도 많이 갔습니다. 경기도로 많이 가서 경기도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올랐던 지역도 있고 조정받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경기권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떠났다가 서울이 이상하게 좋던데 하고 또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싶으면 어느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옛날에 팔고 갔던 가격보다 더 높이 고공행진해 있다 보니까 야 그래도 서울 아파트가 더 좋은 것 같아. 또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점차 더 서울 아파트를 안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울을 떠났더니 다시 서울로 재진입하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냥 서울 아파트 계속 갖고 있어. 그게 장땡이야. 뭐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진다. 하지만 올해 물량이 좀 있더라 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 입주 물량. 서울이 주택이 부족하면 경기권에서 주택을 받쳐주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권도 확연하게 점차 주택 공급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3기 신도시다 뭐다 해서 착공하고 뭐하고 하면은 나중에 공급되는 물량이 또 있고 하겠지만 당분간은 한 3, 4년 동안은 공급이 경기권조차도 공급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방, 강역시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악성 미분양이 많다, 공실이 많다, 분양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와 부산. 자, 대구가 많이 지었어요. 한꺼번에 재개발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굉장히 몇 년간 힘들었는데요. 그 고비가 2024년 그리고 이제 2025년 지나면 차츰 조금씩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떨어졌다가 요즘 와서 이제 살짝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방에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악성이 분양이 많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대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슬슬 대구를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대구 지역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전 지집반 분들께서는 대구에 대한 공부는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도 꾸준히 공급이 많았습니다. 부산의 공급도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방도 슬슬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송도가 지금 막 소리 난다라고 하는데요. 송도랑 뭐 영종도나 뭐 이런데, 그리고 이제 인천의 몇 지역에 입주가 끝나고 나면 인천도 한 3, 4년간은 당분간은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 하고, 그래서 한국이 또 금리 인하를 또 계속 한다. 그리고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한국도 경기 부양을 하고 해서 또 다시 세계의 유동성이 막 풀린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러면은 야, 저게 맞는 가격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단지들의 가격들이 널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실수요자부터 투자자들까지 해서 다 이게 수도권으로 쏠림이 생긴다. 그러면 수도권만 너무 뜨겁다. 그러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만 저렇게 오르고 우리 집 팔리지도 않고 나는 저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잔금 못 치르고 이러면은 지방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지방에 있는 계신 분들도 수도권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수도권 자체에서도 극과 극 아파트와 이제 여러 가지 격차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불씨를 퍼트려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주택자들 지방에 주택을 몇 채를 구입하든 중과를 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또한 올해까지 공급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인천에 주택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이제 서울에 재개발, 인천에 재개발, 성남 재개발 등의 이런 지역들이 다시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강주입니다. 강주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때 강주도 부동산 가격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 등가 해서 지방으로 가는 투자 수요가 끊기면서 강주도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공급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된 편은 아닌데 또 불구하고 강주 부동산 시장도 예전만치 상승세를 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강주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강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대로 강주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전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자가 보급률이 낮은, 주택 보급률이 낮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2025년과 2027년에 공급이 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연일 부동산 가격이 오른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2022년에 이제 지방에 제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지역이 울산이다. 그래서 너무 멀어서 못 갔죠. 그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요. 전세가는 52주 상승했습니다. 52주 계속 상승했고, 울산 아파트는 상승세를 계속 타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2024년에만 반짝하고 공급이 좀 됐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공급이 부족한데요. 울산은 일자리가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공급은 원활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나오는 세종입니다. 세종은 적정 물량에서 2025년에 살짝 또 공급이 나왔다가 줄어드는데요. 세종도 대표적인 타 지역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전국으로 지방의 투자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여파가 세종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세종 아파트가 고공행진했다가 확 꺾였습니다. 근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세종의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면밀하게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원도 지방 중에 다른 지역 다 조정받을 때 울산 지역은 올랐고요. 강원도 지역은 덜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2024년에 공급이 좀 되고 나머지는 강원도도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강원도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여러 지역을 미리미리 또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로는 좀 돈이 몰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 이제 또 눈여겨보실 만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충북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충북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충북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지역이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받는 부분이 2025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충북 전 지역이 지금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북은 조금만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 이제 청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곳 그리고 산업단지가 계속 생기는 곳. 자, 청주인데요. 청주가 2024년에 공급이 좀 있었다가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공급이 좀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매도를 좀 하세요라는 언지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청주가 워낙에 저희가 저가에 완전 이제 바닥에 붙었을 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갑자기 청주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그만큼 못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몇 %밖에 못 올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5%밖에 못 올리는 막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매매가는 막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그만큼 따라서 못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요만큼 정도 올라가 있다. 그리고 매매가는 이 정도인데 그럼 이거를 팔려고 하면 투자자가 갭 투자자한테 만약에 판다 그랬을 때 갭 투자자들이 야 이거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나 이 물건 안 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살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미처 팔지 못하고 매물로 내놓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하다가 이제 그만에 조정을 많이 받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냥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또 상승세 탔을 때 좀 더 상승세 를 타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다시 재진입 또 할 수 있고요.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 3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주입니다. 충주 같은 경우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게 단번에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내가 이게 3천만 원이 1억 3천이 되고 1억 6천이 되고 1억 2천이 됐으면 1, 2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매도를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만에 이제 다시 전국이 다주택자들한테 중가를 매기고 세금 많이 매기고 전세 사기니 뭐니 막 이런 걸로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확 죽을 때 충주도 마찬가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가 끊기고 그랬는데요. 충주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곳입니다. 2025년이 충주는 고비일 것 같고요. 앞으로 충주도 공급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건축을 미처 하지 못했던 곳들, 그런 곳들이 재건축을 또 하고 그런 이제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춘주도 다시 한번 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한 지역을 그냥 두리뭉실 공부하시면 잘못하면 어깨에 사셔가지고 머리에서 파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대충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잘 되시는 투자자분들 보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지역별로 잘 선별해서 어느 타이밍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등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많은 또 하나의 기회에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충남입니다. 우리가 충남 쪽도 우리 회원님들도 충북에서도 재미를 보시고 충남에서도 재미를 보셨는데요.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될 때 그때 아주 저가에 좋은 가격에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메 하다가 그만해 이때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매도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지금 2025년인데요. 2024년까지 좀 힘드셨을 것입니다. 한 2년 정도 힘드셨을 텐데요. 다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충남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볼 도시가 천안과 아산입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공급 물량이 좀 있고 차츰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는데요. 대신 충남에서 천안하고 아산이 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산 물량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안하고 아산을 볼 때는 천안, 아산 둘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산을 보면 아산이 또 2026년에 공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언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할지 아니면 언제 진입을 해야 할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진 입주 물량입니다. 당진 입주 물량은 몇 년 동안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당진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있고 하긴 했지만 한꺼번에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 이때 또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받았냐 못 받았냐라고 저한테 메일로 이제 보내시면 진입 시점은 맞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단기로 1, 2년 안으로 보느냐 아니면 향후 이제 3, 4년 후를 보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1, 2년 안에 이걸 팔아야 되고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자, 그렇게는 아니고, 자, 어쨌든 나중에 당진은 괜찮아요. 신축 아파트 당진 나중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버티는 기간이 좀 너무 빨리 이제 신축 아파트로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든 시기를 좀 버텨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차츰 당진도 괜찮은 시기가 옵니다. 만약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당진에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충남하면 볼 곳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역을 볼 때 이거 잘 봐야 돼요. 천안하고 아산을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진 그 다음에 서산을 같이 봐야 됩니다. 당진, 서산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진에 물량이 많으면 서산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서산에 물량이 많으면 당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진하고 서산을 같이 봐야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자, 그래서 당진이 이렇게 물량이 많았어요. 물량이 많아서 힘들었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서산 같은 경우는요.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진이 신축이 많이 이제 들어오면서 서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진도 공급 물량이 소화가 되고 점차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을 하면 서산도 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이미 서산은 전세가는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진하고 서산을 같이 보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당진도 공급이 줄어들고 서산도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서산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성입니다. 홍성은 투자 시기로서 이때 2014년, 15년 이때 매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2018년, 19년, 20년도 이때 매도를 하고 다시 요때 또 분위기가 이제 역전세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역전세가 나고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 다시 구입을 하고 그런 박자로 갔으면 좋겠는데 박자가 안 맞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드셨을 그런 홍성입니다. 홍성은 언제 고비냐? 2025년이 가장 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성을 팔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가장 안 좋을 때 파시는 겁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드리겠고요. 홍성에 인연이 있고 직업적으로나 홍성이 좀 연고지가 있고 그러시다 그러면은 홍성에 투자하는 시기는 또 언제가 괜찮나요? 그러면은 원래 완전히 이제 많이 떨어졌던 시기 이때가 좋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지역들은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다시 한번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라고 이제 자리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흘러가는 형국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리듬을 좀 잘 타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북 같은 경우에도 고비가 2025년인데요. 전북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전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충남에서도 당진, 서산을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천안하고 아산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량을.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주, 익산, 군산을 같이 봐야 돼요. 여기 생활권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전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조정을 받을 때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요 말아요 했을 때 그냥 갖고 계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전주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전주 그냥 갖고 계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전주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해져서 전주 재개발하니 뭐 재건축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막 나오고요. 전주는 그렇고 군산입니다. 군산이 한때 가격이 오르다가 2023년 그때 이제 매도를 못했다. 이때 좀 매도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군산은 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군산이 그렇고 익산도 물량이 좀 있는데요. 고비가 바로 익산. 군산은 전주의 영향도 많이 받고 전주는 근데 거의 물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익산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거의 뭐 군산이나 익산이나 거의 많이 멀지 않습니다. 익산에 2025년 올해 엄청난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이 아직까지도 계속 조정을 받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리고 나서 2026년을 지나면 군산도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정북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전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 2025년까지 공급이 좀 쪼록쪼록 있어요. 그러다가 전국 단위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처럼 전남도 그 이후로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다들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를 못했어요. 한편에서는 미분양이 나 있고 그런데 너무 분양가도 높고 문제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가 않는다는 게 지방의 문제예요. 기존 주택이 팔리지가 않아서 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에 공급도 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강양시 또 2025년까지 물량 좀 있다가 차츰 공급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강양도 이래요. 강양시하고 순천시 좀 왔다리 좀 갔다리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막 이러는 분들은 순천에서 집을 구해서 좀 살려고 출퇴근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양시와 순천시를 같이 좀 보면 또 좋을 텐데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강양은 올해까지고 순천은 올해부터 공급이 줄어들었다가 2027년에 반짝하고 한번 나왔다가 다시 공급이 줄어듭니다. 자, 전남을 봤습니다. 여수도 볼까요? 여수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는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지만 영향을 주는 무안이 2024년, 2025년 공급이 좀 많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그냥 공급 물량으로 따져서 보고요. 일자리나
그 다음에 경기 등을 같이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급 물량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되면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는 다주택자들이 있을 텐데 옛날처럼 다 다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꽂아서 이제 여기만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들 것 같다라는 곳들은 좀 피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가 전남까지 봤다 그러면은 경북하고 경남도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경북은 점차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잖아요. 차차 이제 봐야 되는데, 한때 구미가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이때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이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팔고 나왔으면 좋은데, 그냥 못 팔고 나왔네요. 그런데 2022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2024년까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미는 2025년까지 좀 힘들다가 다시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매도할 타이밍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입니다. 포항도 일자리가 그래도 조금씩 늘고, 물론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 포항인데요. 2024년에 반짝하고 이제 나오고 이제 점차 공급이 줄어드는 포항입니다. 포항도 포항 나름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경북보다는 덜 공급됐냐 하는데 앞서서 좀 공급이 좀 많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이제 점차 공급이 줄어들고, 대표적으로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025년 좀 나와요. 그래서 창원도 재개발을 하니, 재건축을 하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2025년이 고비입니다. 2025년이 고비다. 그 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살짝 나오고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사천에 일자리가 방위산업 등등 해가지고 일자리가 막 늘어나면서 사천에서 진주까지 얼마 멀지 않거든요. 근데 사천은 이제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사천보다는 진주에 와서 살려고 하는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근데 진주가 공급이 점차 또 없어요. 그래서 진주는 좀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제 같은 경우는 공급이 좀 됐는데 지금 문제가 일자리 부족이라기보다는 근로자 부족, 외국인 근로자들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업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잘 잡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많이 떠나고 그래서 거제가 찬바람이 불고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좀 많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 실수요자 부분이 공급 대비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제 나름대로 또 다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자, 아무튼 거제는 일자리가 늘어나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30% 이상 차지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곳들이 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제입니다. 그래서 경남 보면 경남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2024년 이후부터 쭉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2025년 들어서면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올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경남입니다. 하지만 경남도 지역별로 공급 물량이 이렇게 몰린 곳, 그런 곳은 한바탕 조정을 겪고 날아갈 곳은 날아가고 예전만큼 그러지 않을 곳은 또 그러지 않고 그럴 것 같네요. 자, 전국의 공급 물량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별로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크게 힘들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판을 펼쳐지고 있는 상황, 자리를 지금 깔아주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상을 좀 차려줄 테니 좀 놀아봐라, 좀 이런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확실히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지 계속 지켜보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가 언제쯤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주택자 세제 혜택을 줄 때 그때 좀 움직여 볼까,
갈까 했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미국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